여러분, 지금 로봇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아마 먼 미래의 기술 아니면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있는 기술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테슬라, BMW, BYD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지금 전 세계 대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단순히 로봇을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실제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고 제품을 만들고 대량으로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상용화 단계까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로봇이 이제 연구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과연 어디에서 가장 큰 기회가 만들어질까?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를 보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처음 크게 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만 주목받은 게 아닙니다. 전기차 한 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배터리 기업들이 같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AI 시장도 똑같았습니다. AI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서비스를 실제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커지면서 결국 핵심 재료인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 그럼 로봇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저는 바로 로봇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겉모습만 있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관절이 필요하고 근육이 필요하고 눈과 같은 감각기관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판단하는 두뇌가 필요하죠. 로봇도 똑같습니다.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움직임을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감속기, 힘을 만들어주는 모터,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 물건을 잡는 로봇 손,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을 실제로 움직이고 판단하게 만드는 AI 소프트웨어까지 이 부품들이 전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앞으로 완성 로봇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 핵심 부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한 대를 더 만들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같이 필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건 단순히 로봇 자체가 아닙니다. 로봇 앞에 서 있는 기업보다 그 로봇 뒤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로봇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단순히 로봇이 새로운 기술이라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조업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채워지지 않은 제조업 일자리가 약 50만 개에 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 역시 약 55세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제품은 계속 만들어야 하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생산량도 계속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자동화 설비와 로봇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하루 종일 물건을 옮기고 같은 부품을 조립하고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해도 공장을 돌릴 수 있고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로봇 시장이 커지는 이유를 단순히 미래에 로봇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미 기업들이 현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한데 생산량은 늘려야 한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동화와 로봇입니다. 즉, 로봇 산업은 단순한 미래 기대감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산업, 바로 이 점 때문에 로봇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실제 주문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북미 협동 로봇 주문량은 1637대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 금액입니다. 주문 금액은 78% 증가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로봇을 주문하는 기업도 늘고 있고 기업들이 로봇에 쓰는 돈 자체도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산업에서 로봇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생명과학과 제약 분야는 54.1% 증가, 반도체와 전자 분야는 31.7% 증가, 식품과 소비재 분야 역시 16%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숫자를 단순히 로봇 주문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로봇은 사용하는 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하면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이런 대형 제조 현장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약, 전자, 식품, 소비재까지 로봇 수요가 다양한 산업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이 많아질수록 로봇 완성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나타나는 주문 증가는 단순히 한두 산업에서 잠깐 나타나는 테마가 아니라 로봇 시장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자동화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로봇 시장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로봇 시장을 단순히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 여기에 AI 반도체와 센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이 모든 걸 합친 글로벌 로보틱스 생태계 전체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 한 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을 만들고 움직이고 판단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산업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현재 글로벌 로보틱스 생태계의 연간 매출 규모는 약 130조 원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약 36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성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정확히 300조가 되느냐, 400조가 되느냐, 사실 투자자에게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건 로봇 산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로봇 시장은 이런 기술도 가능합니다. 이런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시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로봇을 만들고 공장에 공급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판매하고 로봇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팔고 유지보수까지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산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을 보여주던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실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완성 로봇 기업만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기업, 센서 기업, 반도체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유지보수 기업까지 로봇 생태계 전체에서 새로운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시장을 볼 때는 단순히 미래에 얼마나 큰 시장이 될지만 볼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실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산업인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시장은 바로 그 성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전시회에서 사람처럼 걷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단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를 실제 공장에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양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MW 역시 실제 제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질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휴머노이드 시대가 올까? 이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먼저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할 것인가? 누가 먼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더 빠르게 생산 비용을 낮출 것인가? 바로 이 경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느냐의 경쟁에서 누가 더 많이, 더 싸게,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생산량이 늘어나면 완성 로봇만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터,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로봇 손, 이런 핵심 부품들이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들 때마다 계속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휴머노이드의 몸이 아무리 멋있어도 관절이 없고 근육이 없고 감각기관이 없다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완성 로봇 시장만 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시장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을 볼 때는 완성 로봇 기업만 볼 게 아니라 그 로봇이 한 대 더 만들어질 때마다 같이 필요한 기업, 바로 핵심 부품 기업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건 한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기업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동시에 로봇 사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로봇 사업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을 단순한 연구 과제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챙겨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전략도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실제로 검증하고 그 다음 산업용 B2B 시장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상업용과 가정용 B2C 시장까지 넓혀가겠다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역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보틱스 사업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로봇까지 여러 시장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이 제조 현장에서 시작해 시장 영역을 넓혀가는 그림이라면 LG는 여러 로봇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만 잘 만드는 회사에서 끝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AI 팩토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의 협력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삼성은 삼성대로 움직이고 LG는 LG대로 움직이고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흐름은 하나입니다.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동시에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끌고 가면 완성 로봇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모터,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소프트웨어 이런 핵심 부품과 기술도 같이 필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로봇 생산량을 늘릴수록 그 뒤에 있는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삼성, LG, 현대차가 로봇을 한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이 대기업들이 실제로 생산을 늘릴 때 어떤 국내 기업들이 그 공급망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국내 로봇 시장의 기회는 대기업의 로봇 전략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순간 공급망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봇 시장에는 또 하나 반드시 봐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핵심 소재와 부품 시장에서 중국 공급망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을 많이 만들고 싶어도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로봇 산업을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등장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제조업 경쟁력에 직접 연결되는 산업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로봇이 공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로봇은 단순한 기계 한 대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산업을 특정 국가의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수록 반드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물량을 대신 공급해줄 새로운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같은 우방국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을 일부 대신할 새로운 파트너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로봇 관련 기업들은 한 가지 힘만 받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로봇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로봇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부품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NG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공급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로봇 시장은 커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양산은 시작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까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는 대박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경우 함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디스플레이 패널, 2번 정밀 감속기, 3번 메모리 카드, 4번 태양광 모듈.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다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 맞추면 대박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대박 선물이 뭐냐면 바로 종목입니다. 어디 가서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재미로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걸 안 받아가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바로 손해예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정답이랑 이름,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만 하면 끝! 정답 확인되면 바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안 받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통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앞으로 삼성의 로봇 사업이 커질수록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점은 삼성과 연결돼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한 종류의 로봇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까지 여러 종류의 로봇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제조 현장에 로봇을 더 많이 적용하고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확대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고 어떤 기업과 함께 사업을 키워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단순히 로봇 테마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삼성의 로봇 사업이 커질수록 그 흐름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로봇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자, 앞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면 로보티즈는 LG의 로봇 전략과 핵심 구동 부품 시장을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사람도 머리로 생각만 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팔을 움직이려면 근육이 필요하고 무릎을 굽히려면 관절이 필요하죠. 로봇도 똑같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실제로 팔을 움직이고 물건을 잡고 걷고 작업을 하려면 결국 몸을 움직여주는 구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가 액추에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구동 부품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팔, 다리, 손목,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야 할 관절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정밀한 구동 부품도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만 보는 회사도 아닙니다.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송까지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LG전자가 산업용 로봇, 상업용 로봇, 가정용 로봇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면 로보티즈가 가진 액추에이터와 로봇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시장도 함께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로봇 사업 확대를 보는 종목이라면 로보티즈는 LG의 로봇 사업 확대와 휴머노이드 핵심 구동부품 시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질수록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의 로봇 확대와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시장의 성장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자, SPG는 완성 로봇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봐야 합니다. 바로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모터의 빠른 회전을 로봇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정밀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무릎을 굽히고 손목을 돌리고 물건을 집으려면 수많은 관절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죠. 휴머노이드도 똑같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팔과 다리, 손목 같은 여러 관절이 정확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절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속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생산량입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이 몇십 대, 몇백 대 수준의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부품 수요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천 대, 수만 대 단위로 양산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여러 관절의 핵심 부품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 한 대가 더 만들어질수록 감속기 같은 부품도 같이 더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양산이 본격화되면 완성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기업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SPG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 국산화와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 라인업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가 실제 양산 단계로 넘어갈수록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 부품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질수록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양산 확대와 핵심 부품 수요 증가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SPG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자, 이렌시스 역시 완성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는 관점보다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속 모터, 로봇용 감속기,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에 적용될 수 있는 부품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렌시스가 아예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갑자기 로봇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그 기술의 활용처를 로봇 시장까지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로봇 산업이 커진다고 해서 처음부터 로봇만 만들던 기업들만 수혜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모터를 만들던 기업, 구동장치를 만들던 기업, 정밀 부품을 만들던 기업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 공급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렌시스는 바로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감속 모터와 로봇용 감속기, 웨어러블 로봇과 휴머노이드 관련 부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그림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렌시스는 기존에 잘하던 정밀 부품 기술이 로봇과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부품 경쟁력을 로봇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로봇과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질수록 기존 부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도 함께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부품 경쟁력과 로봇 시장 확장 가능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렌시스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마키나락스입니다. 자, 마키나락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봐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가 로봇의 몸과 관절을 만드는 쪽에 가깝다면 마키나락스는 로봇의 두뇌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바로 피지컬 AI와 로봇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봇의 모터가 아무리 좋고 감속기가 아무리 정밀하고 관절이 아무리 부드럽게 움직여도 로봇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실제 공장에 들어가려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의 명령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만 잘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이 커지면 모터, 감속기, 액추에이터 같은 하드웨어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드웨어를 실제로 움직이고 로봇의 행동을 결정하는 AI 소프트웨어 시장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키나락스는 바로 이 시장에서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과의 연결 역시 마키나락스를 볼 때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들이 로봇의 몸을 만드는 쪽이라면 마키나락스는 그 몸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를 보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키나락스는 피지컬 AI 시대에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에서 본 종목들이 로봇의 몸과 관절을 움직이는 하드웨어 쪽이라면 마키나락스는 그 로봇을 더 똑똑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영역을 보는 겁니다. 결국 휴머노이드가 실제 산업 현장에 더 많이 투입될수록 로봇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 시대와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마키나락스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각 기업이 로봇 산업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휴머노이드. 둘째, 로보티즈는 LG와 액추에이터. 셋째, SPG는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 넷째, 이렌시스는 감속 모터와 로봇 부품 사업 확대. 마지막으로 마키나락스는 피지컬 AI와 로봇 소프트웨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전부 로봇 관련주로 묶이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위치는 전부 다릅니다. 쉽게 로봇 한 대를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로봇 자체를 만듭니다. 어떤 기업은 로봇의 관절과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또 어떤 기업은 모터의 힘을 정밀하게 전달해 관절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하드웨어를 실제로 움직이고 상황을 판단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봇주라고 해도 완성 로봇, 액추에이터, 감속기, 감속 모터, AI 소프트웨어까지 각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로봇주를 볼 때는 단순히 이 회사도 로봇 관련주네 이렇게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로봇 산업에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로봇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그 위치에서 실제로 매출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걸 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로봇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로봇 기업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저는 딱 세 가지 신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공급망입니다. 삼성, LG,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실제로 로봇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국내 기업이 그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로봇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부품을 공급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로봇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을 때 같이 물량이 늘어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산입니다. 로봇 한 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대를 만들 때보다 1000대, 10,000대를 만들 때 같이 매출이 커지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같은 로봇 한 대를 만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같이 주문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 기업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적 연결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기술이 있다. 로봇 관련 특허가 있다. 휴머노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객사가 생기고 수주가 나오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로봇주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기업 공급망 진입. 두 번째, 휴머노이드 양산 확대.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실적 증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는 기업이라면 단순한 로봇 테마를 넘어 실제 성장 기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주를 볼 때는 단순히 이름에 로봇이 들어간다고 따라가기보다 누가 대기업 공급망에 들어가는지, 누가 양산이 늘수록 같이 성장하는지, 그리고 누가 결국 실적으로 증명하는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주식좌표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구독자 감사 자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주식 투자 성공의 열쇠 전자책입니다. 두 번째는 장전부터 단타, 시초가, 돌파매매, 눌림목, 스윙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빠르게 추려볼 수 있도록 구성한 조건 검색식 13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드앤숄더, 2중 바닥, 3중 바닥,
쐐기형처럼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과 매매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고급 차트 패턴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종목을 찾고도 어디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거나 이미 크게 오른 뒤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종목 이름 하나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찾고 차트의 어느 구간을 확인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단순히 종목 몇 개를 알려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종목 발굴부터 차트 분석, 매매 전략과 리스크 관리까지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식 좌표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자도 많지 않지만 오히려 채널 초반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혜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널 오픈 기간에 한해 지금 보시는 3가지 자료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신청 화면에서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는 010-1234-5678처럼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까지 체크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매일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 조건 검색식 설정이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 차트 패턴과 매수 타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번 자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료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를 강요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종목을 효율적으로 찾고 투자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매매 전에는 기업의 실적과 차트, 시장 상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채널 오픈을 기념해 준비한 무료 혜택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요. 주식 좌표가 앞으로 더 좋은 종목과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더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